중국인 관광객의 부동산 싹쓸이부터 제주도 용변 테러까지. 연일 뉴스에서는 제주도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몰상식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기이한 행동에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망가지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제주도가 중국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스웨덴에서 교환학생 온 리네아가 직접 목격한 상황들을 담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은 제주도에서 리네아의 눈으로 본 생생한 현장,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리네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한국어 강좌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려온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선발되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 친구들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죠.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는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예술, 특히 한국 무용과 국악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주말마다 국립국악원에 가서 공연을 보곤 했답니다. 물론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김치찌개나 떡볶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특히 삼겹살을 친구들과 함께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제 최고의 힐링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스웨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를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뻤죠.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둘러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고민도 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가족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서울은 물론이고 경주나 부산 같은 도시들도 좋지만 뭔가 더 특별한 곳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오는데 가장 추천하는 곳이 어디일까? 친구들은 부산, 경주, 서울, 전주 등등 다양한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을 소개해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친구들이 추천해 준 곳은 바로 제주였어요. 친구들은 제주도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야. 아름다운 해변, 신비로운 화산 지형,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있는 곳이지. 라고 말하면서 제주도의 매력을 설명해 주었죠. 오름이라 불리는 작은 화산들, 올레길, 성산 일출봉, 한라산 등 제주도의 자연 경관에 대해 들으니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게다가 제주도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제주 해녀 문화나 도라르방 같은 것들이 정말 흥미로웠죠. 그리고 제주도 방언이 표준 한국어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언어학도로서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친구들은 또 제주도의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흑돼지 바비큐, 전복 요리, 한라봉 등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들으니 벌써부터 군침이 돌더라고요. 특히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로 만든 음식들의 맛이 일품이라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맛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제주도야말로 가족들과 함께 가기에 완벽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연과 문화,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가족들도 제 설명을 듣고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아빠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길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셨고, 엄마는 제주도의 피부 관리 제품들을 직접 사보고 싶다고 하셨죠. 여동생은 제주도의 카페 투어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제주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도 알아보고 방문할 명소들의 목록도 만들었죠. 한국 친구들이 추천해준 맛집 리스트도 꼼꼼히 정리했고요. 가족들과 함께할 제주도 여행을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기대되더라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들에게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 역시 아직 가보지 못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렜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상쾌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반겼죠. 가족들의 얼굴에서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한 것을 보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우리가 머물 숙소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오름의 풍경이 정말 멋졌죠.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바로 성산 일출봉이에요. 성산 일출봉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360도로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 푸른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 그 광경을 보며 우리 가족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리네야.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니 정말 놀라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성산 일출봉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의 해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제주 해녀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죠. 바닷속에서 맨몸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강인함과 용기에 우리 모두 감동했어요. 특히 해녀 할머니들의 시연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 해녀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감동적이네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빠. 이건 제주도만의 특별한 문화예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점심으로는 제주 흑돼지 바비큐를 먹었어요. 숯불에 구워지는 고기 냄새에 모두의 입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은 쌈을 싸서 먹는 방식이 신기한 듯 했어요. 하지만 금세 익숙해져서 즐겁게 식사를 했답니다. 이 고기 정말 맛있다. 스웨덴에서 먹던 고기와는 완전히 달라. 여동생이 감탄했어요. 그렇지. 제주 흑돼지는 특별하단다. 이 섬에서만 자란 돼지라 맛이 다르대.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우리는 오후에는 카멜리아 힐이라는 곳을 찾았어요. 이곳은 동백꽃으로 유명한 수목원인데 마치 동화 속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붉은 동백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며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했죠. 그리고 저녁에는 제주 시내로 나가 올레시장을 구경했는데 생선, 과일, 건어물 등 다양한 제주 특산물들이 가득한 시장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제주도의 일상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제주 방언으로 활기차게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빠. 이런 전통시장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는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과 오메기떡을 맛보았어요. 새콤달콤한 한라봉의 맛에 가족들 모두 반했고 오메기떡의 독특한 식감과 맛도 즐겼답니다. 이 과일 정말 맛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여동생이 물었어요. 한라봉이야.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의 이름을 따서 지었대. 가족들은 너무 귀여운 이름처럼 느껴진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가족들과의 여행을 위해서 일정도 열심히 짜고 공부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어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모두가 만족한 여행의 첫 번째 일정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제주 신화월드로 향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거대한 규모의 테마파크가 우리 앞에 펼쳐졌거든요. 화려한 건물들과 다양한 어트랙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와,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엄마가 감탄하셨어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아빠도 동의하셨죠. 응,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입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더욱 놀라웠어요. 테마파크 안에는 마치 작은 도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양한 테마의 구역들,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했고 곳곳에서 흥겨운 음악이 들려왔어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여동생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도를 보니 여기 신화 테마존이라는 곳이 있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이래. 거기부터 가보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신화 테마존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 설화와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어트랙션들로 가득했죠. 특히 단군 신화 VR 체험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단군 신화 속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우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아빠가 VR 고글을 쓰고 감탄하셨어요. 마치 내가 정말로 고대 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걸 한국에서는 많이 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K-팝 스타존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는 유명 K-팝 아이돌들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었고 직접 K-팝 댄스를 배워볼 수도 있었죠. 리네야, 우리 저기 댄스 배우러 가보자. 여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 가보자. 우리는 인기 K-팝 그룹의 안무를 배우는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타게 되면서 정말 재미있었죠. 심지어 엄마 아빠도 함께 춤을 추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테마파크 내의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다양한 한국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우리 가족도 뷔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으로 입장했어요. 여러 가지 한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담아서 맛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50대쯤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자 손님이었는데 주위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본인이 미리 준비해온 대량 위생팩에 음식을 손으로 마구 주워 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지나가던 직원분께 그 손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알려줬어요. 그 직원은 손님의 행동을 보고 바로 달려갔어요. 직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른 손님들의 위생에도 문제가 된다며 행동을 저지하고 만류했지만 그 여자분은 끝까지 뻔뻔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이 제주도에 땅이 엄청나게 많은 땅 부자라며 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요. 모든 손님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고 몇몇은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자마자 정말 입맛이 뚝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안전과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왔었는데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되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가족들도 적잖이 당황하고 놀란 기색이었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한국인은 뷔페에서 저런 행동을 많이 하니? 라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여태 그런 모습을 한국인에게는 본 적이 없었지만 이미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온 우리 가족은 주위에 작은 주전부리들로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테마파크의 메인 광장에서 열리는 야간 퍼레이드를 보기로 했죠.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퍼레이드는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아까의 그 불쾌한 상황은 금방 잊을 수 있을 만큼요. 와, 정말 아름다워. 여동생이 감탄했어요. 그러게,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 엄마도 동의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퍼레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로 했죠.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몇 장 찍었어요. 즐거운 표정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우리는 퍼레이드를 따라 계속 행진했어요. 저는 사진 속 가족들을 구경하다가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퍼레이드 행렬은 인파가 많아서 아주 복잡했어요. 저는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때 가방 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인파에 몰려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뭔가가 저의 가방을 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가족의 손도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이 제 가방 속 카메라를 몰래 꺼내려고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의 손을 빠르게 낚아챘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악하는 비명과 함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는 손에 힘을 꽉 주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해 보니 아까 뷔페에서 음식을 몰래 마구 주워 담던 그 여자 손님 옆에 있던 남자 일행이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요. 우리 가족은 너무 놀래서 신고하기 위해서 직원을 부르는 순간 그 남자는 제 어깨를 아주 세게 밀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주위의 상황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이 뛰어와서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길로 우리 가족은 퍼레이드 옆으로 빠져나와 우선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어요. 아까 그 남자가 저를 밀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손바닥에 상처가 났거든요. 부모님은 정말 속상해하시고 충격받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근 벤치에 앉아서 직원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퍼레이드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죠. 어떤 관광객 무리가 화장실 줄을 새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저 사람들 뭐야? 여동생이 물었어요. 글쎄, 새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 무리는 단순히 새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기 시작했죠.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런, 정말 무례하네. 엄마가 다소 격앙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한다니 믿기 힘들어. 너가 평소에 우리에게 설명해준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구나. 아빠도 매우 화나고 실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한국에 대한 좋은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열심히 여행 준비를 했는데 정말 허무하고 슬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곧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까 뷔페에서 소리치던 여자와 같은 말들을 내뱉고 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중국이 제주도의 땅을 거의 다 샀는데 그럼 여긴 중국 땅이다. 제주도는 중국 땅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 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거였어요.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로 이미 제주도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제주도의 땅을 사려고 주기적으로 한국 제주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은 한둘이 아니고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그 무리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본인들이 화장실 줄을 기다리기 싫으니 심지어 화장실 바깥에서 대소변을 보려고 했죠.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기겁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심지어 이미 그 주위는 몇 명의 중국인이 대소변을 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테마파크 직원들이 나서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자기들의 주장만 했어요. 그 단체 관광객들은 인원이 아주 많아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점심에 있었던 뷔페 사건부터 카메라 도난을 당할 뻔한 사건,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모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벌인 일이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떠 제주도는 원래 중국의 섬이야. 우리가 되찾으러 온 거야 라는 말들도 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테마파크 측에서 제지할 수 없어서 결국 경찰이 동원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단순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극우 민족주의자들이었대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런 난동을 부린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돈이 많은 대부들을 모아 제주도를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본인들이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마치 본인의 나라인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구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제가 설명을 해주어서 저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다른 서양인들은 동양인의 외모를 상세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니 그냥 한국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국인이 한 몰상식한 행동들을 한국인이 저렇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도 아니잖아요. 저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뒤로 남은 여행을 이어갔지만 이때의 충격으로 어딜 가나 조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서 여행을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은 그렇게 끝나버렸지만 지금 제주도가 정말 중국인들에게 조금씩 잡아먹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인도 너무나 사랑하는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한국의 섬이 어딘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아름답게 유지되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리네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주도가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네요. 중국인이 제주도 부동산을 싹쓸이 해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인 특유의 몰상식한 행동까지 더해지니 한국의 이미지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제주도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감동 폴더는 더욱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